네, 그럼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 연출한 정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에서 은지 역을 맡은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트에서 준호 역할을 맡은 신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에서 유일한 악역 하진경 배우 전진환이랍니다. 네,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저희가 질문해 주시는 선착순 5분께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사인이 들어간 저희가 보도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동안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감독님께서 이제 연출도 하셨지만 각본도 같이 쓰셨잖아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그 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연구 과정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일단 제가 20대를 돌이켜 봤을 때 연애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또 저의 취향이 원래 형상영화, 연애 영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배우님 세 분께는요. 일단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고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고 또 맡으신 캐릭터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혜성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요. 되게 재밌었어요. 신선했고, 보통 이제 남녀 연애사 같은 경우에는, 연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대본 자체가 이제 감정을 보여주거나 뭔가 끌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여자 위주로 써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호의 시선과 준호가 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연애 심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선했고요. 또 20대 중후반에 제대로 된 사랑과 연애를 하고 나서 그 연애가 깨지고 난 다음인 상태가 준호와 은지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의 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제가 이거를 촬영했을 때 고민이 딱 그거였거든요. 사회초년생이지만 뭔가 연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외롭긴 한데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할 거고 책임 못 질 거고, 그런 고민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메이트 대본이었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이거를 꼭 하고 싶었던 것도 본 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조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뜨겁게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하게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본 되게 재밌게 봤고 촬영하면서도 즐겁게 오빠가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마치 내가 언제 도와줬냐는 신뢰를 쳐다보셨는데요. 신뢰 배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했던 역할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그게 연기하고 싶었고, 대사가 조금 재미있었어요. 툭툭 던지는 대사들이 마음에 들었고, 멜로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그때 일이 없을 때였어요. 2년 전이에요. 3년 됐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컸고, 또 감독님 그 전에 책을 받고 감독님 뵀을 때도 감독님 수줍음이 많으신데 좀 궁금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맞아 떨어져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일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앞으로 더 일이 많으실 테니까. 네, 전시람 배우님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은 원래 영화를 투올드 힙합 키드랑 사부라 영화를 투올드 힙합 키드를 원체 재밌게 봤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팬이었는데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시고 시나리오를 보내주셔서 이제 읽어봤는데 저랑 그 준호 역할이랑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예술 쪽 일을 하고 계속 이제
희섭 씨처럼 일이 없을 때 참 그런 막 영화사나 뛰어다닐 때 그럴 때 비슷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처음에 되게 어차피 또 시나리오를 또 읽다 보면 주인공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준호 역할을 굉장히 끌렸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제 하진수 역할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 반대 역할로 재밌게 하면 더 언제 또 그런 역할 맡아보겠어요.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언제 결혼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결혼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정말 매력적인 또 두 여배우와 또 중간에서 언제 그래 보겠어요. 평소랑 되게 다른데 하진수 역할이 제 모습이랑 평소 다른데 그렇게 집중하게 됐고 또 제 여동생이 실제로 잡지 에디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팅할 때도 감독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제 여동생의 또 평소 생활을 엿보는 듯한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나중에 이제 그런 편집장과 이 에디터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런 관계가 있냐 뭐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심석 배우님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젊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배우님도 보고 있으면 정말 요즘 세대의 사랑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눈에 이렇게 딱 잘 들어오는데요. 그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 역할들의 세 분의 배우를 좀 캐스팅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준호 역할 같은 경우는 뭐 영화 보셨지만 마냥 밉지는 않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석 배우의 그런 부드러운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또 이석 배우님 원래 맡았던 역할들은 좀 이렇게 순정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이렇게 착한 캐릭터 뭐 이런 역할들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변신을 시켜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제안을 드렸죠. 그리고 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릭터가 어쨌든 자기 감정에 있어서 용기도 있고 또 적극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풍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혜석 씨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지를 잘 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고 원래 그 극중의 하진수 역할은 연령대가 훨씬 있었어요. 설정이 연령대가 훨씬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드라마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작품들보다가 신한 배우님 이렇게 딱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게 목소리를 듣고 원래 그 카파 장편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었는데 목소리가 이런 편집장 역할에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연령대를 확 낮춰도 좀 젊은 이런 이미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거의 그냥 제안하고 바로 진행이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전신한 배우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편집장님이 명령을 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먼저 그 심유학 배우님하고 정혜성 배우님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이 로맨스이기 때문에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할 때 저 어떤 식으로 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혜성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근데 촬영할 때 저는 또 드라마를 많이 했지 영화도 처음 했어가지고 저희가 또 스텝도 많지 않긴 했지만 다 처음 보는 스텝이고 감독님도 처음 뵙는 분이셨고 그래서 낯을 좀 어쩔 수 없이 가리는 상황이었는데 희섭 오빠가 좀 먼저 와서 말도 좀 많이 걸어주고 먼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다정하게 좀 많이 이게 분위기도 많이 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조금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면서 촬영을 할 때 사실 이제 실제 제 평소 모습이 나올 만큼 많이 편해져서 그냥 그 씬에 집중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스킨십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냥 정말 수월하고 편하게 그렇지 않았었나요? 근데 막상 스크린으로 딱 보니까 아 우리가 저렇게까지 강력한 애정씬을 했었구나 싶을 정도로 그 촬영하는 당시에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촬영을 잘했고요. 사실 저희가 촬영 일정 같은 게 여유롭거나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의 24시간 한 달을 매일 붙어있는 촬영 일정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금방 치면서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대기하기 전 이제 두 분 모습 봤는데 정말 친하다는 게 보일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심혜섭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혜성 씨가 어쨌든 영화 작업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좀 많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힘들 조금 그런 상황이어서 적응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나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혜성 씨 좀 이렇게 편하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더 리드해 주시고 좀 더 편하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그냥 겉으로 이렇게 뭐 얘기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좀 이렇게 예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혜성 씨가 오히려 저보다 좀 대담하고 적적이어서 촬영할 때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들이 되게 몽타주 즐거웠던 시간들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신환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의 유일한 악역이라고 하셨는데 악역이라기보다는 네, 상황이 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촬영장에서는 이 두 배우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지만 또 전신환 배우님은 좀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그 상대 배우라고 할까요? 지금 계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영화만 보시면 이제 막 두 여자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권력의 정점에서 뭔가 그렇게 그래 보이기도 하고 궁금하잖아요. 사실 두 배우들이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독님한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보여지면 어떻게 그냥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산으로가고 또 좀 분량도 애매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사실 제가 제일 현장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이제 같이 연기하는 장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그 결혼을 앞둔 지선과는 어떤 관계일까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은지와는 또 어떤 관계일까를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게 또 상상들이 또 깨지기도 하고 또 더 오히려 이제 실제로 만나서 연기를 해보다 보니까 아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은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에디터 처음 들어왔을 때 저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끌리고 또 지선은 이제 또 다른 외적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그 배우들 실제로 보고 상상했던 게 이제 좀 압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연기를 더 편하게 워낙 또 베테랑 분들이라서 그 유연 선배 그리고 워낙 리드를 잘 해주셨고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래서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악역처럼 보여서 참 사실은 사랑꾼 그렇게 접근했는데 악역 사랑꾼. 그 영화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끌려다니는 입장이지 않았을까. 몰라. 그럼 그 부분을 끌려다녔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정혜선 배우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이거는 영화 찍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두 명보다 더 많은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또 매력이. 네, 그럼 어떻게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포인트? 그 극중에 이제 하진수가 예,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났다, 끌려다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가 끌려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진수 악역은 자기가 자기를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또 연애라는 게 어떻게 약간 준호의 어떤 마인드로 보면 연애가 치사한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어떤 이게 나쁘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하고 그런 것들에 되게 굉장히 합리화가 잘 되는 인물인 거지 악역이다, 뭐 악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해놓고 아마 하지는 않았죠. 네.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까,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극중에 나오는 이제 특히 두 인물, 이 은지라든지 이제 준호라든지 뭔가 굉장히 사랑을 하고 싶긴 하지만 벽을 쳐놓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고 이래서 연기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건 왜 이럴까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정혜성 배우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 캐릭터에 좀 사랑하는 거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나랑은 좀 달라서 의아해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은지한테 있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딱 한 부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돈도 펑펑 못 쓰는데 마음이라도 펑펑 써야지, 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공감한데 연기를 하면서는 사실 제가 그 인물이 되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인물을 이해를 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연기하는 동안에는 너무 이해가 가죠. 은지 입장에서 은지가 되어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나 은지가 놓여진 상황, 현실, 그리고 계속 준호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음과 뭔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너가 뭐 여자친구도 아닌데 적당히 해라든지 뭔가 이렇게 툭툭 들어오는 말들과 뭐 이러한 여러 사소한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은지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연기를 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 정혜성이 연애를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는 그렇게 맺고 끊고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보는 식이 아니라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완전 그냥 직구로 그냥 뭐야? 우리 관계가 뭐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랑은 다른 부분이죠. 뭔가 이해가 안 가거나 너무 아니거나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이해는 다 가고 뭔가 그 친구의 상황과 이 준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준호한테 받는 이 리액션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행동들이 이제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졌던 거라 이해는 가지만 저 정혜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나. 조금 더 전 답답한 걸 싫어해서 저는 붙잡아놓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거든요. 연락 왔어? 어떻게? 만나봐요. 진짜? 막 그럼 너랑 나랑 뭔데? 누가 뭐 갖고 논 거냐? 명확하게 좀 딱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러니까 개봉하고 보신 분들께서 준호를 많이 미워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운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많이. 그 감독께서도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캐릭터가 좀 비호감인데 너무 좀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해서 저는 어쨌든 준호란 인물하고는 다르지만 연기할 때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뒤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변화하는 게 영화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 제가 뭐 딱히 공감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그냥 시나리오 있는 그대로 감독님 말씀 그대로 은지와의 관계 그대로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 심석 배우님께서 준호가 좀 비호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심인석 배우님이 연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비호감일 수 있는 인물이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객들에게 호감갈 수 있게 좀 다가갔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너무 사탕을 쳤나요? 네, 예, 그렇고요. 네, 그 전신아 배우님께는요, 이 영화의 이제 중심은 은지하고 이제 준호 커플의 사랑이지만 사실 지선과 그 하진수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드문드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사라든지 구후라든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상상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관계인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신 게 있으시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이제 정확히 진수가 어떤 캐릭터일 거라고 정확히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설정을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흘러서 살짝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오히려 뒤늦게 이제 보신 분들 얘기 듣고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진수 이제 같은 사람의 삶을 평생 살지도 못할 거고 거의 그 한 회사에서 이제 거의 제일 높은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 얘기인데 지선이라는 캐릭터는 저는 놓칠 수 없는 어쩔 수 뭔가 이렇게 집안과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또 편집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역할로 일단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또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선 선배를 만나보고 그분의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의 이제 장점을 보고 아 이렇게 끌리고 결혼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은지라는 후배 저는 후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냥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같은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후배인데 그냥 단순히 후배로만 생각했다가 이제 같은 사회에서 만나서 그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 신입 때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보면서 아 되게 멋지게 일하는 여성이구나. 그냥 진짜 그런 매력 때문에 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지도 그래서 저를 존경하는 마음에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지선을 잊게 되고 평생 하진수는 그럴 수 없는 성격인데 자기도 무너져서 은지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다 만나는 그런 캐릭터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명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 오는 후배들 선배들 다 그런 캐릭터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너무 재미없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열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재밌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청춘 소재로 다른 영화들이 만약 있으면은 여기 있는 관객들에게 한 번씩 좀 소개시켜서 한번 좀 봐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신환 배우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그 멜로 영화는 많은데 청춘 영화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말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청춘 영화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멜로 영화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민망하지만 1999 면회라고 그 정말 청춘이에요. 그냥 20대 남자가 군대 면회 가는 얘기라서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남자들의 20대 초반의 풋풋함을 엿보고 저예요 주인공. 이창만 배우님이랑 또 안지영 배우님이랑 제가 처음 찍은 영화 졸업하자마자 지금 다들 연기 활동하면서 촬영 지내고 있고 보시면 꼭 보겠습니다. 네, IPTV로. 저는 청춘 영화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춘 영화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연애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벤자민 버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원래 드라마든 영화든 봤던 거 떠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벤자민 버튼은 되게 많이 봤어요.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리포트 쓰거나 뭐 이럴 때에도 꼭 썼던 영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벤자민 버튼입니다. 네, 좋아하는 멜로 영화 보려고 하는데 Almost Famous라고 멜로 영화가 아니라 그냥 청춘 영화니까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뭐 성장도 있고 음악도 있고 약간의 어쨌든 그 멜로 감정도 조금은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가장 이렇게 좋아하고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혜석 배우님께서 1999에서 그 면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또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메이트를 또 관람하시면서 또 같이 이제 김창완 배우님도 나와가지고 혹시 그런 좀 연계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또 감독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시죠? 그 199 면회 때 약간 담배 피는 장면 같은 거를 저희가 촬영장에서 찍으면서도 그냥 그 199 면회에서 이렇게 한 뭐 9년, 뭐 이렇게 8년 지나서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김창완 배우님이 이렇게 우정 출연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약간 그냥 농담식으로 어떻게 하죠?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잠깐 오갔던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계해서 또 보는 것도 이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쪽에 손 들어주신 분 계셨었는데요. 네. 안 계신가요? 네. 저쪽에 예, 그럼 좀 가운데 안경 끼신 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준호하고 은지가 그 맥주 마시면서 그 준호가 나는 뭐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막 늘어지는 모습이 좋다면서 그런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다고 하는데 직장 사람들이랑 집들 때는 사이다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디프리 할 때도 좀 약간 혼자서 이렇게 틀어서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강조를 하셨는지. 포인트가 아까 술 마시고 술 안 마시고 이런 차이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 네네. 촬영하실 당시에는 그 은지가 어떤 미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진수에게 돌아갔지만 그 다시 잊지 못해서 갔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진수가 다시 그 여자친구하고 만나게 돼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쨌든 극 중의 정보로는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 관객분들이 이제 만약에 진수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해서 은지가 살아간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은지를 좀 약간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쓸 때는 은지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준호에게 어쨌든 그 향초를 생각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준호를 그 시점에서는 은지가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지점에서 만약에 준호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둘이 잘 풀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또 다이가 집에 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타이밍이 어긋난 것으로 썼습니다. 네, 결국 사랑은 정말 타이밍인 것 같은 게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또 그렇고요. 그 전신환 배우님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막 긴장감 있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줄다리기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데 술집에서 이렇게 이제 준호와 말하자면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촬영 현장의 어떤 분위기 좀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촬영 분위기 어떻게 준비를
있는 자리라서 굉장히 설레었고 회식하는 분위기로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게 거의 저한테는 마지막 신이었는데 뭐였었죠? 저는 실제로 술을 마시면서 촬영하나 그냥 안 먹고 촬영하나 그것도 궁금했고 그게 실제 술을 안 따라주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었고 일단 그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 장면이 제일 어떻게 보면 긴장되는 장면이잖아요. 실제로 진수가 이들의 관계를 다 알고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저도 궁금했고 그거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될까도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제 진수가 이제 준호를 처음에 같이 일해보자 그만 이제 자리가 없게 됐다 뭐 그 장면에서도 분명히 이 준호가 은지랑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다른 분명히 알고 있었던 직원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리액션이 뭐 감독님이 다 일일이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연기를 할 때 다들 반응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또 편집장으로서 이게 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또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하기 직전까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나 얼마나 화를 낼 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랑 이제 실제 희사표 씨가 어떻게 화낼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실제 없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던지고 즉흥적으로 또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 그런 부분에 내심 난투구로 가야겠다. 담배 피러 나가자는 게 싸우자는 얘기인가 그것도 되게 그런 약간 그 정도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진수로서. 왜냐면 평소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어떻게 화를 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또 침착하게 넘어가야 되나 해서 그거를 좀 갖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또 감독님 배우님들이 관객분들과 함께 이제 사진을 좀 찍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그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환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미 찍은 영화들이 있나? 자기자기 지금은 이 말씀을 또 공식석상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이제 이 캐릭터에 맞겠다 해서 광고를 하나 찍게 됐어요. 이 캐릭터 이미 방영이 됐는데 삼성 디지털 플라자고 광고인데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역할로 나왔는 최유화 배우가 나왔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거기도 안경을 쓰고 나와서. 근데 이 영상을 보고 흔쾌히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게 돼서 지금 삼성 프라자 가시면 계속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가시면 또 에피소드 5개 있어서 연기의 모습도 보실 수 있어서 보시면 감사하고 차기작 있으면 또 SNS든 또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앞으로 일정은 없고 메이트 영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게 금방 또 극장에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에 시간 내서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메이트 여기 또 한 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지금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장막 6부작짜리 짧게 찍어서 2월 14일에 첫 방송해요. 그래서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또 3월달에 또 새 작품 들어가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메이트가 어쨌든 지금 개봉 첫 주말이고 지금 상영관이 사실 매우 적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거기까지 대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나 정말로 궁금해요. 그래서 뭐 어디 올리시면 제가 또 다 찾아보거든요.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 악플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혼자 이제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음악과 좀 또 비슷하게 연애 감정들이 많이 들어간 음악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